아이고.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또 끊겨버렸어요. 에따. 강의만 하려면 해킹이 들어와. 자, 이거 얼마 올라갔나? 아이고, 이거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자료 이동. 근데 어디까지? 빙의까지겠죠? 자, 빙의가, 이게 저거 빙의를 갖다가, 그럼 저걸 하나요? 자, 저기 점쟁이나 무당들이 나중에 빙의의 능력을 써요. 그럼 빙의 치료를 하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빙의의 능력자들이. 그래서 빙의 능력자들이 나쁘다고 하면 안 돼, 이게. 그 능력을 써서 어떻게 해요? 다른 저기 나쁜 빙의를 갖다 쫓아내기도 해요. 잠깐. 자, 이거, 자. 누가 내 코털을 지금 뽑고 있나요? 빙의가요? 아니요. 헤라가. 이제 안 뽑죠? 이제 안 뽑게끔 저희 의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조절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알면서 이거 일부러 한 거야, 지금. 그럼 빙의 능력이 어떻게 해? 자, 빙의가 능력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얘네들이. 사람마다 다 개성 있고 능력이 틀리죠? 진짜 똑같아, 이게. 무당 빙의들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인격도 좀 많이 틀리고. 기본적으로 다중인격이야, 그 빙의체들은. 한 인격이 아니라. 이게 누가 자꾸 내 눈깔을 쑤셔야 되냐? 헤라네 또. 지 얘기하니까 그랬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무의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의뢰인이에요. 내가 저기 점쟁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빙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정보를 알아내요.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왔는지 기본적인 그 정보를 캐치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빙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요. 무당 빙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무당 몸을 이렇게 갈아타면서 그 데이터가 많아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도 경험 정보가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그 생기의 능력이라, 이게 영적인 능력이라고는 말이 안 맞고, 이게 생기, 에고들의 능력도 있어요, 얘네들이. 오랫동안 그 능력이 한 애들이 들어오면 그 능력이 써져요. 근데 그게 능력이 몇 프로까지 이렇게 가동이 되는지는 그 몸 상태와 그 몸주의 능력에 따라서 틀리기도 해요. 저도 이제 이거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걸 해요. 그럼 우리가 빙의 능력자도 다 그런 데 가서 의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다 그런 분들이 나쁜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치료를 해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안 됐어. 정신병을 한 적이 십몇 년 다녔는데 어떻게 치료가 안 됐어. 근데 어떻게 해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단방에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경험자도 있을 거예요. 요런 경우. 자, 정신병원에 가봤자 그냥 마약 처분밖에 못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는 치료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정신병을 안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무당 가니까 용하다 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치료가 돼버려요. 정신병. 어차피 정신병 기본이 에고의 병이에요. 트라우마의 병이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에고, 무당 에고 중에서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할 수 있는 무당 에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 에고가 천차만별이라는 게 그래요. 그럼 이게 한 십몇 년 동안 정신병을 다녔는데도 장훈 씨도 그렇게 저는 스스로 한 케이스고. 내가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 그걸 어떻게 하잖아요. 우리 이게 이쪽 모계 쪽으로 무당 분들이 많아요. 저희 조상 이쪽 모계 쪽으로. 그래서 그 정보를 갖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자료를 봐. 그러면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이게 많이 그걸 발견을 해요. 저희 모계 쪽도 이게 무당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다. 모계 쪽 라인 조상들이. 이게 코가 좀 헤라가 내 코를 갖다 그냥 찔러대네 그냥. 목도 베네. 아이고. 헤라가 날 괴롭혀요. 강의 못하게. 아이고 진지겠어. 자, 그러면 그 빙의가 치유돼요. 정신병을 갖다가 어떻게 고쳐내. 어차피 정신병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에고의 병이에요. 대부분이 에고의 병, 트라우마. 에고 트라우마 그 문제예요. 그 대부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이게 어떻게 그걸 고치는 그 능력의 빙의들이 있어요. 무당 빙의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십몇 년 동안 정신병원 갔는데도 이게 그냥 고치도 못한 병원 단 한 방에 고치는 경우가 생겨요, 진짜로. 한 번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고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 경험한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냐? 자, 여기에 있는 무당 빙의가 어떻게, 도력이 세요. 염력이 세. 굉장히 세. 근데 온 애가 어떻게 염력이 약해. 그 빙의가 안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병 일으키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 갖다가 어떻게, 제압을 해버려요. 걔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병이 나아요. 자, 원리가 이거예요. 굉장히 쉽죠? 빙의가 가나요? 빙의가 직접 넘어가서 처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여기서 사람들이 잘 보는데 여기서 어떻게 에너지파를 쏴요. 에너지파를 쏴요, 이 빙의가. 그러면 저쪽에 있던 문제를 일으키는 의뢰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빙의를 갖다 어떻게 그 에너지파로 죽여버려요, 바로. 그럼 거기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이 어떻게 해결이 돼요. 원리가 굉장히 간단하죠.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저거예요. 아니, 그러면 굉장히 센 애들은 어떻게 돼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레벨이 내가 있는 무당 빙의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무당 빙의가 다른 빙의를 갖다가 이게 처단하는 능력이 레벨이 어떻게 100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의뢰인이 어떻게 해요? 레벨이 10, 20, 30 정도 애들만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처단이 됐어.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서태후빙이 얘기한 서태후빙을 안고 오는 애들이 있어. 참고적으로 서태후빙이 같은 애들은 지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 레벨이 어떻게 1000이 넘는 애야. 자, 이게 원리를 생각해. 자, 이게 내 무당 레벨이 어떻게 해요? 무당 빙의가 여기 있어. 근데 이 빙의가 레벨이 100짜리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 이하짜리는 제압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을 듣고, 어떻게 정신병에 재벌가 사모님이 온 거야. 재벌가 사모님 와가지고, 아니, 제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빙의가 왔는데, 이제 거의 서태국 같은 빙의가 달라붙은 거야. 웃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레벨이 1000짜리야. 자, 이 무당의 빙의의 레벨은 100짜리고 여긴 1000짜리야. 퇴치를 할 수 없을까요? 딱 알아봐요,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정중하게 해요.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딱 이게 정중하게 얘기하고 보내요. 왜 이게 레벨 100짜리가 의뢰인 1000짜리 빙의를 갖다 건드렸다가 어떻게 돼요? 지가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려보내요, 그때는. 그럼 레벨 1000짜리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자, 레벨 1000짜리 애들은 굉장히 권력이 있는데 달라붙어요. 얘네들은 틀려. 권력 있는 집안에 보통 돌아다녀, 얘네들은. 얘네들은 레벨 1000짜리 이상이들이야. 근데 무당의 이 퇴치 능력 어떻게 레벨이 100짜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정중하게 어떻게 돌려보내요. 그럼 더 센 애가 있을 거잖아요. 보통 이게 서태후급들의 큰 빙의가 오잖아요. 그 무당 빙의들은 그거 감당 못해요. 이게 권력자들을 이렇게 몸을 타고난 애들은 이게 무당 빙의 같은 애들 갖다 어떻게 쳐 죽이는 걸 얘네들 기가 막히게 해. 그러면 헤라 안에 있는 것도 헤라 안에는 그런 서태후급 빙의들이 없어. 다행히도 없어. 다행이야. 서태후급 같은 빙의가 없어요. 이게 무당급 빙의들만 있어. 다행이야, 그나마. 이상한 빙의들 끌어들였다가 나중에 아작낼 것 같아, 저거. 그래서 내가 미리 지금 강의를 하는 거야. 다행히 지금 무당급 빙의들만 있어. 내가 딱 관찰을 해보니까. 그 무당급 빙의들이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빙의가 있어요. 빙의를 어떻게 퇴치를 못해요. 그럼 점도 안 빠져. 저쪽은 레벨이 1000짜리야, 빙의가. 재벌집 사모님 안에 있는 빙의는. 자, 내는 100이야. 자, 여기 뭐 정보 보여줄까요? 그냥 하찮게 봐요. 저 1000짜리 레벨 100짜리 무당, 빙의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정중하게 사과하고,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능력이 안 된다고 그냥 돌려보내요. 잘못했다는 100짜리 빙의가 어떻게 해요? 쳐맞아 뒤지니까 1000짜리 레벨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조용히 보내요. 아니 무당 협회에 있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말하면 그런데 보통 뭐 그렇게 1000짜리 레벨을 갖다가 이게 다뤄낼 수 있는 그 빙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도력이 굉장히 세죠. 그럼 어떻게 보통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무당 몸에 서식을 안 있긴 있어요. 그런 빙의들이. 그걸 레벨 1000짜리 막 서태후급 빙의를 갖다 처단할 수 있는 능력자의 그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찮게 무당 같은 이런 몸에 어떻게 서식을 안 해요. 그럼 빙의들은 어디에 서식을 해요? 보통 이게 수도자의 몸에 많이 서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게 테마사 같은 양반들이죠. 약간 수도자에게 서양의 저기 물러가라 하면 아니 그쪽에는 그런 급이 없어요. 그런 급이 없어.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불교 쪽에 대부분 다 그쪽에 서식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하냐? 다 이게 정보를 가르쳐줘. 여기에 있는 애들이 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레벨 1000급 이상이 되는 빙의를 갖다가 어떻게 처단할 수 있는 그 빙의 능력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이런 빙의들이 어디에 보통 서식하냐? 스님들 몸에 서식을 해요. 이제 고승들 있죠? 소위 도력이 굉장히 이게 초능력 있고 도력이 높은 양반들이 있어. 자, 이 양반들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 막, 정신병도 다. 그런 병 있어요. 그런 양반들이. 이런 양반들한테 몸에 서식을 해요. 보통 이런 사찰 같은 데나 도인들 몸을 옮겨 타면서 살아요. 조용히 살다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이제 그 도력이 쌓여. 그러면 서태후급 같은 빙의를 갖다 어떻게 처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겨요. 수행을 하게 돼. 그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정도 능력이 들어오면. 이제 빙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고승한테 이제 뭐 주지승이라고 해요. 주지승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때 그 능력이 들어왔어. 근데 어떻게 돼? 그 능력을 안 써요. 자, 이유가 뭐냐? 이게 잘못하면 우주의 법에 어떻게 해요?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당들이 하는 게 어긋나는 행동인가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게 우주가 이게 어떻게 이런 레벨 1000급의 빙의가 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얘들 갖다가 잘못 건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레벨이 1000급 이상이 되는 빙의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도 어떻게 우주에 순응하면서 우주의 법을 지킬 줄 알아요. 그래서 공덕이 많아요. 그 빙의들이 공덕이 많으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우주의 법으로 처단을 받아요. 골 때리죠. 우주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빙의들이 고위층 이런 데 몸에 이게 서식을 해.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부와 권력을 가진 가문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대대로 이게 물려져요. 이게. 그런 가문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보통 이게 높이 있으면 그러면 뭐 사악한 짓만 그렇지가 않아요. 공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를 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빙의도 그에 대한 공덕의 레벨이 쌓여 있어요. 자, 이게 쌓여 있는 1000렙짜리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함부로 처단을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우주의 법으로부터 위반이 돼요. 우주의 법이 그래.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 이런 1000레벨짜리 이제 빙의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예를 들어서 재벌집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신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 좀 해결하더라고 이제 소문 듣고 이제 고승한테 왔어. 근데 고승이 딱 보니까 이거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고승의 레벨이 어떻게 3000이야. 3000이면 능히 이걸 제압을 할 수가 돼. 이 1000짜리 레벨을 갖다가.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법문을 많이 공부하면 우주의 법에 위반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그 탁기 같은 거 그 빙의 같은 거 함부로 건드렸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주로부터 살맞는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도 고승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지체 높은 권력이나 왕가나 귀족과 가문 사람들이 많이 와요.
도와달라고. 이런 정신병은 많이 안 와. 실질적으로. 왜? 그런 빙의들이 그런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으로 계속 서식을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의식을 뺏어내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신병을 많이 걸려요. 근데 얘네들이 1000레벨짜리 정도 되면 얘네들이 사악하지가 않아. 나름 공덕을 피울 줄 알아요. 그래서 공덕의 레벨이 높아, 얘네들이. 근데 공덕의 레벨이 높은 얘 빙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고소인고 내 능력이 있다 해서 그걸 딱 처단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주로부터 살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그걸 갖다가, 이게 불교에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게 불문이에요. 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교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직접 수행을 하라고. 이제 이것 좀 해결하려고 왔어. 이제 재벌가, 이제 귀족가, 이제 마님이 왔어. 어떻게 영의정 저기 마님이 왔어. 영의정 마님이 와서 이것 좀 해결하려고 왔어. 저기 능통하다는 저기 주지스님이 왔어. 근데 어떻게 해요? 주지스님 하는 말이 이제 거의 똑같아. 이거는 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저기 어떻게 보살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고 딱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고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도를 하셔야 합니다.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머리 빡빡 밀고 저기 영의정 며느리 감 저기 영의정 이 가문 종갓집 며느리 이 자리 내놓고 저 머리 빡빡 밀고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게 여기 산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보통 유도를 해요. 그럼 낫나요? 낫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귀족 가문에 엄청난 부가 있는 그 며느리면 자 어떻게 수행하고 싶을까요? 수행하기 싫어. 이제 저기 찻집이나 백화점 가서 쇼핑이나 하고 그냥 히히덕거리고 싶지. 근데 저 절간 가가지고 어떻게 수도하고 싶은 양반 없어. 다 그러지. 예전 고려 시대 때고 조선 시대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명문가에 있는 어떻게 해요? 여식이나 며느리들이 절간 문턱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문 닫듯이 거길 갖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일본이 천신들 끌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명문가 집안에는 그쪽에 서식하는 굉장히 1000레벨급 이상의 빙의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 그게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내려가요. 그게.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안 일으키게 하려면 본인이 그걸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수행을 하기 쉽지 당연히. 그럼 수행을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종갓집 그 며느리 짤이 당연히 못 내놓지. 이게. 빡빡 밀고는 못 들어오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심하게는 어떻게 머리 밀고 들어오라고 해요. 다 속세를 다 버리고 들어오라고 해요. 진짜 심한 경우에는. 그럼 낫나요? 대부분 당해. 나아요. 왜? 이 빙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 이게 권력을 즐겨. 부와 권력이 있는 집안에 사는 걸 즐겨, 이 빙의가. 근데 머리를 빡빡 밀고 들어갔어. 그럼 이 빙의도 거기가 싫어. 그럼 이 몸 따라 왔는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저기로 이제 넘어가요. 그쪽 집안에 다른 몸으로 싹 들어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낫게 돼요. 이제 머리 빡빡 밀고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괜찮네? 저거 낫는 경우가 생기시죠. 자, 빙의들의 심리를 좀 알아야 돼. 자, 머리를 빡빡 밀고 들어가면, 빙의도 어디 절간에 살기 싫어, 얘도. 어떻게, 재벌집 사모님 이 빙의 안에 있던 애도 어떻게 해요? 절간에서 살기가 싫어. 비구니로, 스님으로 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쏙 빠져나가. 그러면 어떻게 병이 깨끗하게 나아. 자,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별의별 경우가 많아. 웃기죠? 그럼 어떻게 대부분 그러면 머리 밀고는 안 들어가요. 그 명문가 집안에 맏며느리나 종갓집 맏며느리 그 자리를 내놓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게 절에 와가지고 수행을 하라고 해요. 이게 절을 하라고. 처음엔 절만 그냥 죽어라 시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빙의가 도망가네.
그 당시에 빙의를 도망가보다 빙의하고 이제 이게 중재 작업을 시켜요. 스님이. 야, 보통 이게 주지승급 이상들이 그걸 다 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양반들 그걸 할 수가 없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주지승급이 나중에 해가지고 별도로 1대1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것도 하나, 이것까지는 않고, 하기를 할 때도 있긴 했어요. 고려시대 때는 했다고 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게 없고, 고려시대 때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걸 갖다가 저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빙의를 갖다 설득하고,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주지 스님이 어떻게 해요? 이걸 해. 탄트라, 근데 쉽게 말하면, 밀교 수행을 해요. 요거 수행을 해요. 그러면 나아지나요? 대부분 나아져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명문과 가문의 만인들이 이게 그런 밀교 수행을 많이 했어요. 절 같은 데. 근데 조선시대 때는 유교사이기 때문에 그게 딱 단절이 돼요. 그럼 나 이게 그럼 성관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빙의도 좋잖아. 거기 고려시대 같으면 호족의 명문가 호족 가문의 며느리야. 자, 며느리의 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성관계를 하니까 얘도 똑같이 느껴요, 빙의도. 그러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스님의 말을 잘 듣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재 작업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정신 찬란 현상이나 이제 그 강박증 같은 그런 현상이 어떻게 되냐? 싹 스며들어가요. 이제 그걸 즐겨요, 이제 이게. 재밌죠? 자, 별의별 경우가 많아. 하여튼 그래. 하여튼 예전엔 그랬어요. 아니, 그냥 가서 이게 3천 들고 갔잖아요. 못 죽여요. 왜? 공덕이, 이 빙의들도 공덕이 커. 공덕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렸다가 어떻게 해요? 스님이 어떻게, 살을 받아요.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이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특수한 빙의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건드려요. 뭐 어떻게 되냐? 그 당사자 자체가 수행을 해야 돼. 그걸 다스려내는 방법을 또 가르쳐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 그럼 처음에 오면 어떻게 해? 처음에 오면 어떻게 해? 그냥 냈다 하루 종일 절만시켜. 진짜 하루 종일 절만시켜. 자, 이게 그걸 일명 절수행이야. 부처님 상에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절만시켜. 3,000배, 1만 배 있죠? 하루 종일만 절만시켜. 왜 저러냐? 에고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굴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작업이에요. 저기 그 빙의들을 갖다가. 또 끊어졌나? 영상 끈거 할까?